어느 날 아침 나는 아들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담긴 냄비를 들고 있었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컴퓨터 화면에 푸른 빛이 보였다. 새벽 3시였다. 45살 아들이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냥 서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닌다. 연봉도 괜찮은 편이다.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다. 남편은 정년까지 성실하게 일했고 나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다. 딸아이는 30에 시집을 갔다. 사위는 좋은 사람이고 손주도 벌써 초등학교에 다닌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우리 집 2층 안방에 살고 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했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취직을 하고도 집을 나가지 않았다. 결혼 준비를 하려면 돈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다. 10년이. 나는 아들에게 소개팅을 권했다. 친척 이모가 괜찮은 아가씨를 알고 있다고 했다. 간호사라고 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다고 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바쁘다고 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몇 달 후 남편 친구 부인이 또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다. 아들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해 추석, 딸아이 가족이 우리 집에 왔다. 손주가 삼촌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은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농담처럼 던진 질문이었다.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위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의아함이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왜 여전히 부모 집에 사는지에 대한.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냥 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45살이 되도록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우연히 아들의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보았다. 청소를 하다가 떨어뜨린 것이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여행 가고 싶은 나라들의 리스트였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혼자여도 괜찮다. 나는 그 수첩을 조용히 닫았다. 손이 떨렸다. 그때 깨달았다. 아들은 외로운 게 아니었다. 아들은 혼자인 것을 선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독신주의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찾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겨울이 왔다. 딸아이가 전화를 했다. 엄마, 오빠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다고 해야 할지, 괜찮지 않다고 해야 할지 몰랐다. 딸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가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에요? 몰래. 나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아들의 휴대폰은 늘 조용했다. 주말에도 약속이 없었다. 회식 외에는 누구를 만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명절이 다가오면 나는 더 힘들어졌다. 친척들이 모이면 누군가는 반드시 물었다. 아들은 아직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인연을 못 만났나 봐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남편 몰래 울었다. 화장실에 앉아서 소리 내지 않고. 아들이 불행한 건 아니었다. 아들은 웃었고 농담도 했고 가끔 우리에게 선물도 사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40대 중반의 남자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런 계획도 없이 흘러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봄이 되었다. 나는 또 한 번 용기를 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결혼 생각 없니?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답했다. 엄마, 저는 독신주의자가 아니에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그 말이 끝나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물었다. 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아들이 상처받은 일이 있었을까? 과거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을까?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어느 여름날 나는 아들의 옛날 사진들을 꺼내 보았다. 대학교 졸업사진, 군대 사진, 회사 입사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아들은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옅어진 게 아니라 익숙해진 것이었다. 웃는 얼굴을 짓는 것에. 진짜 기쁨이 아니라 그냥 표정으로서의 웃음. 추석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딸아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가져왔다. 모두가 기뻐했다. 나도 기뻤다. 하지만 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도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체념 같은 것, 혹은 포기 같은 것.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무 재촉한 건 아닐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재촉한 게 아니라고 했다. 걱정한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걱정과 재촉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겨울이 또 왔다. 아들은 여전히 우리 집에 살고 있었다.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고 생활비도 넣어주었다. 집안일을 돕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그냥 있었다. 투명한 사람처럼. 어느 날 아침 나는 아들의 방 앞에서 또 멈췄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냥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문 너머에서 아들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때 깨달았다. 나는 아들의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아들의 행복을 원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무엇인지 아들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같았다. 혹은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맛이 나지 않았다. 아무리 간을 봐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았다. 소금을 더 넣어도 국물을 더 부어도 그 부족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 15년을 다니던 회사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나는 그 소식을 딸아이에게서 들었다. 딸아이도 놀란 목소리였다. 엄마, 오빠가 회사 그만뒀대요.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남편과 나는 아들을 기다렸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이 돌아왔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표정이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왜 그랬니?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잠깐 쉬고 싶어요. 그 말에 남편이 물었다.
그래서 다음 계획은?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없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방에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아들은 집에만 있었다. 낮에도 저녁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을 먹으러 나올 때만 얼굴을 봤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다고 대답할 것 같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었다. 이력서를 쓰는 것 같지도 않았다. 누구를 만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냥 방 안에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됐다. 쉬는 건가, 도망치는 건가. 딸아이가 다시 전화를 했다. 엄마, 오빠 요즘 어때요?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딸아이는 알아챘다. 엄마, 오빠한테 병원 가보라고 하세요. 혹시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들고도 아들에게 하지 못했다. 무섭였다. 정말로 그럴까봐. 어느 날 저녁 나는 용기를 냈다.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되니?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은 깨끗했다. 어질러진 것도 없었고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것 같았다. 나는 아들 옆에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괜찮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내가 뭘 해주면 되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잘못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엄마, 울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아들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오랜만이었다. 아들의 손은 차가웠다. 엄마, 저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천천히 하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물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할까?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변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소개팅도 권하지 않았다. 그냥 밥을 챙겨주고 빨래를 해주고 가끔 말없이 방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아들도 조금씩 변했다. 가끔 거실에 나와 TV를 봤다. 가끔 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다. 봄이 또 왔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다시 일 시작하려고요. 나는 놀라서 아들을 봤다. 아들은 미소 지었다. 작은 회사예요. 연봉도 많이 적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뭐든 좋아. 아들은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다. 예전처럼 피곤해 보였지만 조금 달랐다.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주말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집 나갈게요.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결혼하니? 아들은 웃었다. 아니요. 그냥 자취하려고요.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이 물었다. 왜 갑자기? 아들이 대답했다. 갑자기는 아니에요.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날 밤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슬픔만은 아니었다. 안도감도 있었다. 아들이 드디어 자기 인생을 시작하려는 것 같았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다. 아들은 한 달 후 정말로 나갔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방 하나, 책상 하나, 노트북 하나. 그게 전부였다. 나는 아들을 배웅하며 물었다. 자주 올 거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주말마다 올게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바빠질 거라는 것을. 아들이 떠나고 나서 집은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아들 방문을 열어보았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엄마, 아빠, 그동안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나는 그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다. 우리 잘한 거 맞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한 거겠지.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아들이 행복해질까? 아들이 누군가를 만날까? 아들이 외롭지 않을까? 모르는 것뿐이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아들 방을 연다. 텅 빈 책상을 본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냥 아들의 인생이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천천히 가는, 돌아가는, 혼자 가는. 딸아이가 전화를 한다. 오빠 요즘 어때요?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연락이 뜸하다고. 하지만 괜찮은 것 같다고. 딸아이는 안심한다. 나도 안심하려고 한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생각한다. 아들이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어느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갈게요. 밥 먹으러.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울었다. 남편이 왜 우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안도하는 건지 나도 몰랐다. 일요일이 왔다. 아들이 정말 왔다. 얼굴이 조금 야윈 것 같았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나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 아들은 맛있게 먹었다. 오랜만에 집밥이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자주 와. 아들도 웃었다. 네. 식사 후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요즘 누구 만나고 있어요.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정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동료예요.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밥 먹고 그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이 덧붙였다. 엄마가 기대하시면 안 돼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빌었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아들이 돌아간 후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아들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같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걸 알았다. 지금도 나는 기다린다. 아들의 전화를, 아들의 방문을, 아들의 소식을,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오기를. 결혼이든 아니든 아들이 행복하다는 소식이. 그게 전부다. 밤이 되면 나는 아들 방 불을 켠다. 아무도 없지만 켠다. 그리고 생각한다. 아들아, 너는 괜찮니? 행복하니? 외롭지 않니? 대답은 없다. 하지만 괜찮다. 언젠가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기다린다. 45살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속 터지고 답답하고 걱정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이게 내 인생이다. 아들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 그리고 이 인생 속에서 나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